안녕하세요, 변두로스입니다. 솔직히 비트마인 쉽지 않은 홀딩이 되고 있고요. 올해 시장 전체로 보면 나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코인주 비중이 커지면서 수익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꺾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코인주들은 단기간에는 심리적으로 지기 쉬운 섹터라 생각하고요. 중장기로 분할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구간은 결국 변동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연 환산 변동성이 30에서 50%를 넘는 자산이거든요. 문제는 보통 여기서 나오는데 연 50%씩 벌 수 있다면 좋은데 중간에 마이너스 50% 빠지는 구간은 도저히 못 버티겠다. 결국 위쪽 수익은 다 먹고 싶고 아래쪽 조정은 다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자산은 세상에 없습니다. 높은 수익률에는 항상 높은 변동성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세서 문제다 보다는 나는 이 변동성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나?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비트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줄로 얘기하면 비트코인의 레버리지가 걸린 고변동 성장주의죠. 처음부터 수익률이랑 변동성을 세트로 가져가야 되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중심으로 주말 내에 시작한 비트마인의 스테이킹 소식 전해드리고 비트마인의 핵심 구조를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도 왜 제가 추가 매수 구간으로 봤는지 이 세 가지로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찍힌 건 비트마인이 그냥 들고만 있던 이더를 실제로 스테이킹에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흔적입니다. 17K에서 28K씩 반복 출금된 이유가 딱 보이죠. 이건 개인 지갑 이동이 아니라 트레저리가 운용 모드 전환할 때 나오는 방식이고 건당 5천만에서 8천만 달러 합치면 10억 달러 넘게 들어간 흐름이고 이건 보유만 하다가 이제는 수익 흐름이 붙는 회사로 가겠다. 핵심은 이거 하나인데요. M&A는 이더 보유량 곱하기 가격인데 여기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스테이킹 수익 운용 효율이 들어가면 밸류에이션 프레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는 트레저리 굴리는 회사로 이제 진짜로 넘어가는 첫 장면 같은 느낌이죠. 말만 하던 로드맵을 실제로 행동으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 톤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마인을 볼 때 저는 세 가지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M&A, 이더 퍼쉐어, 그리고 5% 알케미죠.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나가는 거고 유지되면 들고 가는 겁니다. 먼저 M&A는 기본적으로 M&A 밑에서는 발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죠. 싸게 주식 풀어서 기존 주주 희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M&A 위에서 고평가 구간에서만 발행하겠다. 그 자금으로 이더 매수하죠. 결국 주당 이더를 두껍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주가 높을 때는 조금 팔고 이더를 사고 주당 이더는 증가되고 주가 낮을 때는 발행을 멈추고 희석을 방지합니다. 이게 이제 내려갈 땐 지키고 올라갈 땐 채우겠다는 설계 의도이고 지금은 멀티플이 0.93에서 1.02 구간에 있습니다. 이건 시장의 완전한 신뢰 상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장 국면으로 치고 갈 체력이 붙은 것도 아니죠. 말 그대로 과도기 구간입니다. 1.0 아래에서는 주주 보호 희석 제어를 할 거고 이제 1.2나 1.6에서는 이더 매수 위한 발행이 가능하고 구조 본격 가동하죠. 그리고 2.0 이상에서는 모멘텀 장세이고 과열 초기입니다. 지금은 원가 언저리에서 버티는 구간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요. 목표 구간에 이제 66%까지 와 있습니다. 3분의 2 지점이죠. 요즘 나오는 질문이 이더는 마이너스 3%인데 왜 비트마인은 마이너스 15% 맞았냐? 이 부분에서 저는 그냥 코인 테마주를 넘어서 DAT 그룹 안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기반 DAT 전체 거래 대금의 90%를 가져가는 날이 많습니다. 즉 이 생태계 안에서 유동성과 시선이 비트마인 한쪽으로 쏠려 있는 구조이죠. 제 기본 관점은 같은 DAT 업계에서도 현금이 줄어드는 회사가 있고 이더를 계속 쌓아가는 회사가 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장의 거래 관심과 유동성은 후자 쪽으로 붙죠. 그리고 실제로 DAT 내 비트마인의 거래 비중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조가 죽었다라고 말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아프냐? 이제 시장 환경을 봐야 되는데 연말 연초 특유의 유동성 축소가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소형 성장주의 고베타 구조이자 크립토 섹터 전반적으로 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니까 이더 대비 디스카운트 폭이 더 크게 난 거라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더 정확하다 보이고요. 이건 비트마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섹터, 환경, 유동성 조건이 동시에 누르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더 온체인 구조를 점검하고 가면요. 이제 거래소 잔고는 중간 유입은 있었지만 큰 추세는 계속 빠지고 있다. 매도 가능한 재고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쪽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가격은 멈췄는데 공급은 줄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 조합은 나중에 방향성이 붙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TVL과 스테이블 코인인데 고점은 당연히 아니고 근데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 그건 더 아니죠. 탈출 럿이라고 부를 만한 급격한 자금 이탈이 안 나왔습니다. TVL이 일정 레벨에서 버티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L2 활동성을 보면 이제 가격이 옆으로 누워 있어도 사용하는 차트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제 TPS는 사상 최고치이고 신규 지갑 트랜잭션은 계속 적재, 인프라는 업데이트가 지속되고 있죠. 이건 투자 심리와 무관하게
네트워크가 살아있다라고 말해주는 지표 쪽에 가깝습니다. 넷째로는 스테이킹과 분산도인데 한 번에 크게 빠져나가는 러시는 없었습니다. 28.5% 스테이킹 비율 자체가 한쪽이 독점하거나 전체가 무너지는 국면은 아니라는 신호이죠. 한 줄로 말하면 이더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속도의 문제이다. 지금은 망가진 구조가 아니라 지루한 구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꽤 있었던 게 톰리의 이더 타깃인데요. 단기적으로 7K 이더 같은 얘기가 나왔었고, 최근에는 단기 조정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장기 강세를 또 얘기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1월 올타임 하이다. 이런 얘기들이 왜 계속 바뀌냐면 펀드 스트레스는 톰리 혼자 말하는 레포트가 아니라 이제 TA 보는 사람 마크 뉴튼이 있고, 온체인 섹터 보는 사람 따로 있고, 매크로 유동성 보는 톰리가 또 같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리포트 안에서도 단기 TA는 조정 가능성이 보이고, 장기 유동성과 토크나이제이션 측면에서는 이제 구조적 부를 외치고, 이런 식으로 시각이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톰리가 내놓은 큰 그림을 한 줄로 요약하면 2025년부터는 토크나이제이션의 해이고, 그 중심 플랫폼은 이더리움이다. 1971년에 달러가 근본 위제를 벗어났을 때 월가는 그걸 계기로 각종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달러 중심 시스템을 굳혀버렸습니다. 톰리는 지금을 이더리움의 1971년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Real World Assets, 이제 실물 자산, 채권, 주식, 부동산까지 온체인 토크나 쪽으로 올라오고, 이게 다 이더리움 위에서 구축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250K까지 간다고 가정하고, 이더 비트 비율이 장기 평균 0.5부근만 회귀해도 이더 가격은 약 12K가 되고, 더 올라가서 0.25 같은 극단 비율까지 가면 이제 62, 이더 62K 같은 숫자가 이론상으로 나오게 되죠. 물론 저도 62K가 언젠가 갈 수 있다 수준이지 2년 안에 찍는다 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2K 정도는 완전 미친 숫자라고만 할 수 없다 정도로 상단 시나리오 중 하나로 두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미국 중 얘기 하나만 더 껴넣으면 올해 내년 초 세금 환급 규모가 평년 대비 커질 수 있다는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평균 환급액이 1000에서 2000달러 사이 구간이면 이게 완전한 QE는 아니지만 미니 스티뮬러스처럼 소비 투자를 자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면 리스크 자산, 그리고 특히 스토리 있는 크립토 트레저리 쪽으로 추가 유입이 붙을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완전 조건부 시뮬레이션이고요. 이런 전제가 깔렸을 때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레인지까지 열릴 수 있나 요 포인트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선례는 MSTR이죠. BTC 트레저리 스토리가 붙은 이후에 시장이 자산 서사에 프리미엄을 얹어주기 시작했고, 보통은 NAV 대비 1.4에서 1.7배였고 피크에는 2.3배 이상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던 구간이 나옵니다. 비트마인도 콘트레 구조는 비슷한데 방식이 다르죠. 레버리지를 과하게 쓰는 대신에 자기 주식을 활용해서 이더를 축적하는 방식이고,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주주 희석과 가격 압력이 같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전개되는 패턴이 MSTR과 1대1로 똑같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 번만 정리해보면요, 톰리 합류 직후엔 프리미엄이 대략 2.0까지 뛰었고, 이후 구조인식과 시장 조정 구간에는 1.2에서 1.5, 그리고 지금은 M&A가 거의 이제 프리미엄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저는 서사가 다시 붙기 전 바닥 쪽 구조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를 깔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굴려보면 이더가 3K에서 12K까지 대략 4배 상승하면 전체 프리미엄이 1.5배 정도 붙고, M&A 근처 가격을 30달러라 가정하면 계산은 심플한데요, 비트마인 6배가 됩니다. 그러면 180 레인지가 되고, 구조적으로 이 정도까지 열릴 수 있다는 상단 시뮬레이션이고, 실제로 저기까지 가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현실에서는 이런 변수들이 다 섞입니다. 추가 발행을 언제 하고 어느 강도로 하고, 이 시점에 매크로 유동성 환경이 도와주는지, 이더의 토크나이제이션 서사가 계속 살아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실제로 비트마인의 프리미엄을 다시 붙여줄 의지가 있는지, 이 파트에서 제가 보려고 한 건 이더가 4배 갈 때 그걸 따라가는 이더 트레저리 플레이어인 비트마인에는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스케일이 걸리냐, 그냥 이 레버리지 구조의 대략적인 상단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본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포지션을 최소 1에서 2년짜리 플랜으로 보고 있고, 비트마인 말고도 보고 있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마인 포션을 과하게 씻진 않았습니다. 다만 구조는 아직 깨지지 않았고, 온체인 매크로는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 밸류에이션은 M&A 근처다. 위쪽 시나리오는 이더 4배, 비트마인 6배 정도까지는 한 번쯤 머릿속에 그려볼 만하다. 이 4가지를 동시에 놓고 봤을 때 저는 여기서는 조금씩 더 쌓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올인 절대 아니고 그냥 포트폴리오 안에서 핵심 실험 종목 하나를 두는 느낌입니다. 중요한 건 제 선택이 아니라 각자 계좌에서 이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 변동성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30에서 40% 추가 하락이 와도 그래도 나는 이 스토리 믿고 들고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건 진짜 본인 영역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비트마인 반드시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구조, 이런 시나리오를 전제로 해서 여기서도 비트마인을 조금씩 더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정리이고요.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감당 가능한 MDD 그 숫자를 먼저 정해놓고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도 오늘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